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외부 효과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 보니까요. 82페이지. 자,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일단 토지 정책은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토지 관련되어 있는 문제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게 이게 토지 정책인데, 이 개입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죠.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정책에 대한 수단 또는 정책에 대한 방법이라 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했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민간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맡겨두었을 때 수요자 공급자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돌지 않고 뭔가 이거 더 크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되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보니까 국가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깊숙이 개입해서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게 뭐죠? 여기에 다른 말로 직접 개입이죠. 아니면 두 번째, 이 수요자, 공급자 경쟁을 하도록 놓아두는데 문제는 얘가 어떤 걸 어기죠. 어기에서 강력한 어떤 규제 등을 할 수 있겠다고 하죠. 이런 게 결국은 두 번째 이용 규제고요. 세 번째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측면 지원해줌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접 개입이 있어요. 자, 얘는 중요한 건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게 중요한데, 어쨌든 직접 개입은 가장 대표적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국가 개입한다, 이 말은 공공이나 공영, 또는 토지 어떤 제도, 은행, 토지에는 같으면 토지 비축 제도죠. 세 번째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란지, 또는 그 외 수용이란지, 또는 매수 같은 거, 환지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직접 개입한 예가 된다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 이용 규제는 결국은 하라지 말아 했으니까 어떤 걸 규제한다, 또 지정한다, 또는 그 외에 뭐 있습니까? 계획한다, 계획. 하여튼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이건 이용 규제 된다 생각하시고, 간접 개입은 가장 큰 게 세 개 있죠. 첫 번째 세금 부과하겠다, 또 부담금 부과하겠다, 또 금융 지원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결국은 간접 개입은 대부분 돈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걸 먼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볼 게 뭔가 하면,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 두 개죠. 공영개발과 토지은행, 이 구역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시는데, 잘 알지만 공영개발은 매수 방식입니까? 환지입니까? 자, 그 다음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은요? 환지 방식이죠. 요 두 개 차이를 꼭 좀 기억하시는데, 비록 우리 아무거 설명 꽤 많은데 딱 세 개 마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묻는 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보니까 초기 비용은 훨씬 더 누가 많이 들 것인가. 세 번째, 이중 가격이 존재할 것인가. 자, 요 세 개만 좀 정리하시라 안 되면요. 자, 따라서 공영 개발은 반드시 개발 이익을 환수가 충분하죠, 그죠? 자, 충분하다 이 말 뜻은 뭐 있습니까? 땅을 매입할 때 뭐로 매입한다? 공시지가.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있습니까? 처분시는 원칙은 채권 입찰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뭐 있습니까? 이게 충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면 이 말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토지구역 정리사업도 개발에 환수할 방법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간보율 통해서 토지 개발을 환수할 수 있는데 이게 충분한 환수를 못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초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누구예요? 얘는 왜 그렇습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중가격이 발생하죠. 무슨 말이야? 처분시 보니까 원칙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채권 입찰제로 처분하지만 국가 이용시는 예외도 뭘 합니까? 조성원가조죠.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얘는 이중가격이 있는데
잘 알지만 환지 방식은 땅을 처분합니까? 그건 아니죠.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결국은 이중각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딱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뭐가 있냐? 토지 언행. 같은 말 토지 뭐요? 비축제도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이런 겁니다. 원주시 외곽 지역에 보니까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된 토지가 있습니다. 미개발된 토지를 갖다가 국가가 뭡니까? 매입하는데 사전에 미리 매입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걸 선매인데 선매를 통해 토지를 매입해서 이용 관리하다가 나중 가서 뭐 있어? 국가가 이걸 갖다가 처분 또는 임대 주는 거죠. 누구한테 줍니까? 국가 또는 개인에게. 자, 이런 걸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토지 비축제도인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이겁니다. 항상 보니까 미개발된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국가가 보유하는 거예요. 국가가 보유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이걸 갖다가 처분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토지언행제도의 장단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점과 단점을. 자, 첫 번째 장점 어떤 게 있습니까? 무조건 국가에서 매입하면 전부 다 가장 첫 번째 장점이 뭐 있냐?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국가 매입하는 자체가 벌써 개발이 환수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건 주로 많이 한 목적이 공공용지를 갖다 뭐 있습니까? 필요할 때 적기에 공급해주고 그것도 싸게 공급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이게 민간에게 맡겨뒀을 때 토지가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어떤 개발되겠다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죠? 도시 스프를 현상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다. 이 단점은 딱 두 개요. 첫 번째 가장 큰 거 땅 매입하죠. 이 말은 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다. 두 번째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주변의 집가 상승, 즉 투기를 유발시키죠. 그다음 세 번째, 자, 요거는 한국에서도 토지 비축제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그죠? 자, 요거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자, 토지언행제는 토지를 미리 매입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있는데, 자, 이걸 주관을 누가 합니까? 누가 이걸 갖다 현재 주관합니까? 무조건 땅이잖아. 땅은 누가 해야 돼? 국장이 해야 되지. 자, 국장이 사전에 계획을 이제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은 자 이런 거요.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땅은 어떻게 매입해서 어떻게 쓸 때 그 계획을 짠다고요. 자는 이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있어. 자, 장기는 몇 년? 10년. 그러니까 10년 단위 미리 계획을 짠다고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특정한 지역을 보니까 산업단지를 만들 목적이다. 그래서 10년 전에 미리 계획을 짠다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는데 여기 단기 계획도 있어요. 단기는 당연히 몇 년? 1년이죠. 계획을 짜가지고 얘가 이제 계획 한 거 아닙니까? 실제 실행을 하는 건 누가 합니까? 실행은. 우리 속담을 뭐 있습니까? 돌만이 누굽니까? 얘가 하는 거 실행은. 이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실제. 그래서 계획은 현재 국장이 하되 결국은 이 업무를 누구한테 이관되어 있습니까? LH공사에 이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 좀 아시면서 이걸 왜 할 것인가 목적이 중요한데 목적은 크게 두 개 있어요. 공공용지 확보용. 이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급조절용 두 개 있어. 수급조절용. 하기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요.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현재 원주시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 목적이에요. 땅이 미리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이럴 때 미리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여기에 공공용지역이고 두 번째 보니까 원주시 있는 땅값이 엄청 폭락했어. 폭락했단 말은 현재 땅이 남아도는 거죠. 이럴 때 땅을 매입해 준다. 이게 수급조정이라고.
땅값 폭등한데 그럼 결국 땅을 풀어주겠다죠. 이런 일종이 뭐 있습니까? 학예에서 만들어진 게 이게 수급조정인데 수급조정은 보통 다른 말로 토지 시장 안정화시킬 목적입니다. 이 두 개의 특징을 좀 아시고 조금 더 간다면 자 원칙은 무조건 토지를 선매할 토지 선매할 때 원칙은 좀 매수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공공용지는 꼭 필요한 땅 아닙니까? 꼭 필요한 땅, 이 땅 주인 땅을 절대 팔지 않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외적으로 얘는 뭐다 할 수 있다? 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수급 조절령은 절대 이건 수용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어떤 땅 주인 땅 안 팔기 때문에 땅 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딴 땅 사면 되니까. 그래서 혹시 나오거든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하시는데 어쨌든 토지 은행제 제도는 반드시 이건 원칙은 매수 방식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프린트 갑니다. 자 프린터에 보니까 저기 있는 1페이지는 지난주 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죠? 2페이지. 자 2페이지에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있다. 자 첫 번째 정책에 대한 수단에 대해서 직접 개입과 관련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일단 기억은 지역, 지구적인 규제죠. 자, 니은번 보니까 공영개발 직접이 나오죠. 디귿번 보니 토지 관련되어 있는 뒤에 조세는 돈이죠. 돈은 간접 개입입니다. 리얼번의 수용은 직접이고 미연번의 토지은행제도는 직접. 그 다음에 비역번의 규제, 이건 규제죠. 자, 그 다음에 시역번에 뭐 있습니까? 공공나 있죠? 직접이고, 그 다음에 2형번에 토지 재개발, 끝에 보면 계획나 있지? 계획나 있으면 어디건 규제. 그 다음에 지역번은 금융은 돈이죠? 간접 개입. 그럼 몇 개죠? 리연번, 그 다음에 리얼, 미연, 시연. 네 개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자, 1번. 부담금, 보조금, 이건 돈이죠. 돈은 항상 뭐요? 간접 개입이죠. 2번. 항상 공영개발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얘는 매수 방식이야. 그러니까 매수 방식 항상 환지하고 서로 비교하면 그 답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영개발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어떻게 관리하기 이건 문제가 사실은요. 자, 3번 갑니다. 토지 선매는 국계법에 따르면요. 시군구장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갖다가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거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의 강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 못하죠? 예,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공공토지 비축제도 즉 토지은행제도입니다. 자, 목적이 두 개 있죠. 공익사업용지 원활한 공급 이 말 뜻이 뭐죠? 이거 아닙니까? 공공용지 확보용 이 말이고 또 뒤에 뭐 있습니까? 예, 토지시장 안정화 같은 말 수급 조절령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토지은행제도는 토지 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이 공공시설 용지를 싸게 적게 공급할 수 있죠. 일단 그래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이 3번은 3번의 1번 같은 것은 여기 볼래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 방식이 뭐 있냐 묻거든. 이거 굳이 암기는 다 못합니다.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어떤 게 있습니까? 세금이란지 또 뭐가 있죠? 공시지급 같은 거 있죠. 하여튼 이 모든 걸 통해 다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데 조심할 건 이것만 좀 조심하자고요. 부담금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시험 나면 저 개발 부담금이란 말과 요거 두 개 한번 느낌을 느껴보세요. 요거하고 자, 그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게 개발 한수에 하는 수단성을 쓰면 모든 건 다 통용되는데 요 부담금이 항상 장난치게 돼 있어요. 가지고 요 개발 부담금 왜 부가 있습니까? 부가 목적. 중요한 건 요것 때문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한 것을 부담한 것이 맞다고 이거는. 근데 교통유발 부담금 부가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혼잡을 억제시킬 목적이지.
뭔가 이익 발생했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조심할 건 요 부담금액 장난칠 때 딱 느꼈을 때 이건 이익이 발생한다 했으면 이건 개발이익 환수인데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교통 혼잡 등의 이 혼잡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이건 교통유발 부담금인데 이런 건 분명히 뭐 있습니까? 개발이익 환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익이 발생해야지 부담하는 거예요. 그거에 보니까 어떤 걸 억제시킬 목적 이건 절대 개발이익 환수와 관계없다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라고. 안 되면요. 개발 부담금만 개발이익 환수 그 이외에 나머지 부담금은 전부 다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 생각하시라고. 정 안 되면. 하여튼 그렇게 좀 내용을 좀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면 그만큼 토지 양이 한정되겠죠. 한정된 만큼 땅값은요 올라갈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은 이런 건 이제 우리 가끔 질문상 뜨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공과 사적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 보유가 있고, 그 반대, 임대 보유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문제 푸는가 하면, 자, 일단 요 말은요, 공공과 사적은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냐, 요 말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 보유와 임대 보유란 말 뜻은 이용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어떤 이 말을 조합할 수 있어요. 공공 자유 보유, 공공 임대 보유, 사적 자유 보유, 사적 임대 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공 자유 보유를 묻거든 무조건 이건 뭐 있습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국가한테 있는데 국가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자유야. 그 다음에 자, 공공 임대는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는데 민간한테 임대 준다 이 말이고 사적 자유는 뭐 있습니까?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사적 자유고 사적 임대는 개인의 소유권이 있지만 제3자한테 임대 준다 이게 다른 말로 사적 임대 보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3번이 그런 말이에요. 보시면 결국은 키워드 딱 나온다 그죠? 예, 공공이 가지고 있는데 뭐 한 거요? 임대 준 거죠. 따라서 이게 뭐 됩니까? 공공 임대 보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국계법에 따르면요. 용도, 지역과 지구 두 개 있죠.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가 없지만 지구는요. 중복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이 클라크가 말한 건데 자,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방식이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굳이 다 암기하지 말고 키워드가 뭐냐 이건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초과 매수법이 있어요. 이런 건 힘들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두 번째 상세법. 세 번째 직접 부가법. 네 번째 보니까 국유화법 이렇게 네 개 있습니다. 얘들은처럼 묻는 이 개념 자체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 이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초과 매수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핵심이 뭐예요? 필요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다 이거예요. 이런 게 결국은 초과 매수고 있죠. 자, 상세법은 이익이 발생한 만큼 뭐 있습니까? 발생한 만큼 수용하고. 이 말 결국은 상세한다 이 말입니다. 하고 남는 부분만 뭐 합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예, 환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 주는 건데 이 말을 곧 우리 좀 더 알게 할 건데 이익이 발생한 만큼 상세한 후에 돌려준다 이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상 나면 요 문구 마시면 돼. 상세한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부과는 뭐 있습니까? 이익 발생자한테 자에게 뭡니까? 세금 등을 직접 부과시키는 방식이죠. 이런 게 일종의 직접 부과법이에요. 국외는 뭔지 알죠? 그죠? 자,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국가가 있죠. 요만큼 땅을 지금 개발하고 싶어 해요. 공영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하는데
요 공영개발을 하면 주변 지역의 땅값은요?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땅값이 올라갈 거 예상될 수 있는 지역에 이만큼 땅을 매입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초과 매수야. 그래서 개발한 후에 나머지 땅을 처분한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상세법이라는 게 뭐냐? 이게 상세입니다. 자, 현재 보니까 여기 땅을 갖고 있는 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총 몇 평이냐? 1000평이 1000평. 근데 개발되기 전까지만 이 땅이 현재 보니까 평당 10만 원 된다 하자고 했어요. 근데 개발한 후에 보니까 이 땅이 평당 20만 원 정도 되어진다면 결국은 2배 뛴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500평은 국가에 환수하고 남는 뭐 있으면 500평만 뭐 한다? 주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한 걸 상세한 후에 나머지 돌려준다 이런 말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직접 부과는 요 땅 주인 직접 뭐 세금 등을 부과시키는 방식 직접 부과법이에요. 뭐 국에는 큰 의미 없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건 주로 물었을 때 이렇게 설명된 게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보니까 5번 나 있지만 쭉 보세요. 상세 방법이란 쭉 나 있죠. 보시면 이 가장 중요한 끝에 뭐 있습니까? 그죠? 상세한 후에 보상해주는 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되면.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본 걸 가지고 이제 책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19페이지, 118페이지인데 보니까 자, 문제집에 있는 문제집 118페이지요. 앞에 이거 7번 했지, 6번, 7번, 8번 했습니까? 자, 볼게요. 자, 118페이지 6번 문제. 지금 가볍게 보자고, 그죠? 직접 개입에 해당되지 않는 거 나와 있다, 그죠? 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2번은 뭐요? 조세, 감면, 돈이죠? 이건 뭐라고요? 예, 간접 개입. 자, 7번도 이건 쭉 해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 보시고 있죠. 나머지 8번도 보니까 크게 어떤 의미 있는 건 없어요. 단지 본다면 8번에 2번 같은 게 있죠. 예, 규제, 임대료 규제, 이 몽땅 다 뭐죠? 몽땅 규제죠, 그죠? 2번 같은 것은.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뭐 나머지 그냥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 보시고 우리 책에선 쭉 넘어가 보니까 예. 이 125페이지. 자, 거기 있는 19번 같은 뭐 이런 문제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런 거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용지 확보 방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용, 매수, 몽땅 다 공공용지 확보 방법이죠. 또한 토지은행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목적이 뭔데요? 이게 공공용 확보입니까? 관계없는 거죠. 단지 어떤 지역에 개발하지 않고 어떤 불로소이 발생과 환수할 목적이죠. 그런 거 좀 정리를 좀 따로 하시라고요.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이 20번요. 자, 20번은 결국은 토지은행제도는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충분히 지문상 뜰 수 있는 그런 지문이니까. 자, 첫 번째 토지은행제도 중에 가장 큰 게 뭐 있냐 보니까 예, 1번 가보겠습니다. 1번의 말뜻이 뭐죠? 요거죠? 예, 토지은행제도의 궁극적 장점 3개 있죠?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공공경제 필요할 때 싸게 공급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뭐 있어? 예, 무질서, 무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억제시킬 목적이죠? 1번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공공재 토지를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개발이 환수할 수 있죠.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에 건물을 제 실소유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주는 방법을 토지은행제도.
그럼 이런 건 뭐요? 우리 토지원의 목적이 뭔데요? 건물 질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미개발된 토지를 미리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국가가 지금 땅을 매입해서 개발시킨다. 이게 무슨 방식이죠? 공영개발팀 되겠네. 그죠? 예.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4번요, 4번. 비축을 위해서 매입 시점과 개발에서 매각 시점 사이에 공공 자유 보유 형태로 토지를 보유하여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자, 이게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말인데, 미개발된 토지를 미리 싸게 매입하죠. 이럴 때 이걸 누가 보유합니까? 국가가 보유하는 거죠. 이런 거기 자유란 말에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원래 정확한 말은 뭔지 압니까? 공공 자유 보유 또는 공공 임대 보유를 하면서 이 말 나와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 이 땅을 국가가 보유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공이. 아마 이게 장난처럼 틀리면서 그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사적 보유란 말 쓸 거예요. 틀림없이. 틀린 말로써.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다시요. 개발하기 전에 있는 미리 땅을 싸게 매입해서 국가가 보유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 기간 사이 국가가 보유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 미개발된 토지를 가지고 국가가 일정 기간 보유하죠. 했을 때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국가에서. 누가? 공무원들이. 이 관리 똑바로 하겠냐고. 이게 제일 큰 문제야. 거기 있는 이 말이 좀 표현한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면 그만큼 뭐 있으면 이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런 게 올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 5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너무 긴데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1번 문제에서 자, 1번. 자, 우리 토지의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조정 수단, 이게 뭐죠? 우리 사람도 뭐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사람 얘가 인문계, 자인계 어떤 특성이 맞지? 뭘 하죠? 여기에 뭐죠? 토지? 사람들 적성평가하지? 이런 게 뭐예요? 적성평가 아닙니까? 그죠? 토지 적성평가.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던 거예요. 용도 지역은 중첩지정 안 되지만 용도 지구는 중첩지정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영지를 제외하고 토지를 당초에 뭐 있습니까? 소유자한테 매각합니까? 환지는 분배합니까? 이건 분배죠. 자, 그래 보시고. 자, 4번도 아까 했던 5번 갑니다.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 지가 상승분할 초과에 대해서 개발이 발생하면 당연히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또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우측에 22번 같은 것 좀 정리해 볼까요? 22번. 22번 1번 이거 시험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내면 나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거기 공공투자사업은 대신 있죠. 대신에 우리 뒤에서 할 건데 이런 거 낼 거예요. 아마 내려면 지주 자체 또는 뭐 있습니까? 지주 공동 또 토지 신탁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딱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주 공동 개발 사업 뭐예요? 지주는 땅을 주고 업자는 노후와 적은 거지. 그런 걸 딱 집어넣는다, 문제에서. 근데 이 질문은 뭔가 이겁니다. 앞에 키워드가 있어요. 시장 기능에 맡겼을 때 뭔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기능 문제 발생한 거지. 발생한 결과 누가 개입합니까, 이제? 그죠? 그래서 국가에 개입한 데서 공공투자 또는 공영개발 어떤 것은 관계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와서 당장 시장에 하기 힘들다 나오면 무조건 국가에서 개입한데 이 말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조세 등은 직접 간접이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초기에 막대한 구입비 든다. 이게 벌써 누구 이거? 매수. 매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공영개발이지.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항상 환지가 딱 나면 무조건 매수하수로 비교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 잠시 보세요.
요거 두 개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이미 공부가 돼 있다 가정을 두고. 자, 지역, 지구제, 궁극적 목적, 말 목적이에요. 지역, 지구제. 다시. 자, 다시요. 국토, 이용 및, 다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뭐요? 이거 번역해 볼게. 어떤 국토, 전국토를 어떻게 먼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이용한 후에 말 안 들으면 결국 규제하는 거지. 이걸 이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효율성이지. 그러니까 이 말 같은 거 이게 지역지구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직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 하면 효율성 달성하는 목적이라고.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외부 불경제 제갈 목적 이거죠? 외부 불경제 시장 실패 아닙니까? 시장 성공을 할 목적이지. 시장 성공 같은 말이 뭔데? 효율성이라고. 자, 거꾸로 개발권 양도제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형평성이죠? 자, 물어보자고요. 형평성과 효율성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입니까? 상호 충돌 관계입니까? 상충관계, 상충관계.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문제점이 지역 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을지언정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 나온다. 이게. 거꾸로 TDR은 우리 전에 들어봤죠. 그죠? 형평성은 달성하면 하지만 오히려 이게 너무 지나치면 지역 지구제가 와해된다. 같은 말 효율성에 대한 문제 발생한다. 들어봤습니까? 이거 혼돈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역 지구제가 갖고 있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DR이 나온다. OX. 맞는 거잖아. 얘 단점이 이거지. 얘는 목적이 뭔데? 그죠? 자, 다시. TDR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제를 만든다. 맞는 거요.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 문제를 갖다가.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문제 가볼게요.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 지구제의 형평성 문제를 시장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OX. 맞는 거죠?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공영개발 방식은 환지개발 방식에 비해서 공공용지 확보란지 개발이 환수면서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22번 이 문제 상당히 깔끔한 문제예요. 이런 정도 문제를 꼭 좀 기억하시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우리 할 게 뭐 있는가 하면 넘어갑니다. 자, 저기 요약집 85페이지 임대주택 정책. 요거 좀 쉬었다 저거. 시간상 애매하니까 쉬었다 다시 할게요.